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픽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조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키워드가 보여주세요. How to. 어떻게입니다.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? 네, 한명숙 전 총리 진상조사 카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지작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. 네. 이 법무부 관계자는 이 검토를 하는 것은 맞다. 무언가 진행될 것 같긴 하다.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.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. 지금도 회의 그렇죠. 중인 것으로 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네.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느낌도 들어요. 네, 재심 과정은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한 전 총리가 재심 청구 결심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이 법조계 중론이거든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서 만약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혹시라도 발견이 된다면 이 판은 달라질 수 있겠죠.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무부도 진상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. 예, 조금 전에 우리가 보도해드렸지만 7억 원 정도를 추징금을 지금 한 전 총리가 안 냈단 말이에요. 네. 만약에 이 사건이 뒤집힌다면 그럼 이 추징금도 안 낼 수도 있게 되겠네요. 그렇겠죠. 아, 예. 그리고 이 재심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위가 될 것이다, 1호가 될 것이라는 말도 계속 나옵니다. 네, 7월에 발족하는 이 공수처장은 누가 될 것인가? 그러면 1호 공수처 수사 대상은 무엇이 될 것인가? 요즘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. 네. 최근에 한정 총리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, 당시 수사검사들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돌기도 합니다. 네. 만약에 이 수사 과정에서 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명분도 생기고 이 사건 자체도 다음 단계죠. 이 재심 청구로 나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법무부 진상조사건, 이 공수처 수사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재심 청구로 가는 그 발판이 될 수 있다, 이 얘기가 되겠네요. 그렇죠. 이 사건은 2010년 7월에 한 전 총리가 기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이 지났거든요. 네. 또 검사 징계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감찰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 짚고 가는 것, 이 최선의 방법이 현재는 법무부 진상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. 이 공수처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효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수사검사들을 부르게 된다면 이게 또 다른 직권남용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그러니까 감탈이 힘드니까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, 이 얘기인데 네.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네,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이 검찰 입장도 명확할 것 같습니다. 네.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운운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진행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검찰과 이 관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정부 초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기억하실 텐데 그걸 네. 좀 예로 든다면 이때 이 법무부는 위원회를 뒀고 조사는 검찰에 두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이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렇죠. 예. 만약에 이 당시처럼 수사 기록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반출하는 이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법 시비가 또 있을 수도 있다.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. 예.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. 뭡니까? 40년만 재심입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11.6 사건 이후 재심 청구를 한 건데 40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. 예. 12.6 사건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죠. 네,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원수 피살 사건이죠. 1979년 10월 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,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사건인데 이 김재규 정보부장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사형에 처해집니다. 재심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? 이 유족들은 판결보다는 역사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. 이 재심 과정에서 11.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, 이렇게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당시 재판 중에 김재규 전 정보부장의 녹취록도 공개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.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. 독재를 마다하고 혁명을 한 지가 독재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.
그러니까 본인이 안 했다, 뭐 이거는 아닙니다. 그러면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쟁점은 뭐가 될까요? 사실 김 전 정보부장에 대해서는 국부를 시해한 패륜하다. 유신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. 이렇게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만약에 재심이 진행된다면 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거고요. 또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서 이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픽뉴스는 결국 다 재심이라는 공통 분모로 채워주셨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